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겨울에 조금 볼 수 있는 스포츠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배구라든지 농구 보는 즐거움이 좀 쏠쏠한데요. 오늘 우리 또 봄을 기다리면서 야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할 때, 프로야구 할 때 생각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는 투수 중에서 이 선동열 감독, 선동열 감독님의 선수 시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프로야구를 보고 오고 지금도 상당히 즐겨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전자의 입장에서 항시 투수 생각하면은 자주 생각나는 그 투수가 이 선동열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동열 감독의 선수 시절, 선동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또 많은 이렇게 그 선수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야구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이 투수라는 포지션 중에서는 국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선동열 선수한테는 우리는 국보급 투수다, 피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선동열 선수는 또 그 외에도 별명이 많았죠. 그래서 무등산 폭격기다 또는 아시아의 태양 이러한 그 정말 화려한 별명을 많이 가진 선동열 선수에 대해서 감독이 아닌 선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선동열 선수는 1963년 1월 10일생입니다. 전남 광산군, 현재의 전남 광주 출생입니다. 야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요 야구하는 것을 부친께서 좀 반대를 하셔서 반대를 했지만은 이제 이 선동열 선수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 이왕 할 거면 최고가 되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공터에 조명시설까지 갖춘 연습장을 만들어 주어서 선동열 선수가 본격적으로 최고의 피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버님의 지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회자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랜 친구이자 또 하나의 또 우리나라 또 타자로서 유명한 레전드죠. 이순철 선수, 이순철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1~2학년 때의 선동열 선수는 투수보다는 타격에 아주 재능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예. 지금 말하는 1~2학년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요. 이 고등학교 때 광주 일고를 다녔죠. 광주 일고 1~2학년 때는 이제 타격도 잘했다고 그래요. 선동열 선수가. 그런데 투수로서 본격적인 재능을 보인 것은 바로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선동열 선수가 3학년 때 대통령배 경기에서 팀의 우승을 하게 해요. 그럴 때 또한 봉황대기에서도 경기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진짜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신나는데 이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면서 선동열 선수는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생활을 보내고 선동열 선수는 또 야구 명문인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와의 정기전에서 2번 출전을 했는데 모두 왕봉승을 거두게 됩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또 나가서는 초대 대회에서 우승, 그 다음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0.31이라는 놀라운 평균 자책점을 기록해서 국가대표 에이스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후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서 선동열 선수는 이름을 떨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줍니다. 이름 3글자 선동열.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선동열 선수의 선수 생활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죠. 본인의 그 발언에 따르면 82년 LA 다저스의 오퍼를 받았는데 LA 다저스에 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군 문제였습니다. 이 군 문제로 인해서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로의 진출은 좌절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태 구단으로의 입단에서의 협상도 조금 난항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홧김에 쳤던 대학원 시험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열 선수는 그 이후로 실업야구 팀인 한국 화장품 야구단과 계약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광주일고를 응원했던 우리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야단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한편 일각에서는 또 상무 입단도 좀 거론이 되니까 우리 팬들이 좀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 국보급 투수가 어디로 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이 곤두서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죠. 그러다 결국 85년 3월 25일에 선동열 선수는 드디어 해태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85년이었어요. 그래서 선동열 선수는 85년 시즌의 후반부부터 등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5년 후반 시즌부터 등판이 가능해진 선동열 선수, 엄청난 활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통산 그가 11 시즌을 뛰었는데요. 367경기에 146승, 132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이 11시즌의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이 1.20, 통산 1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1년 동안 피홈런이 28개밖에 안 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삼진 무려 1698개를 잡아냈습니다. 완투한 경기가 68경기, 완봉이 29경기. 엄청난 거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1년에 홈런을 2개 정도밖에 안 맞았다라는 것이죠. 평균 128개의 삼진을 잡아냈어요, 1년에. 그리고 3.7경기당 한 경기를 혼자서 9이닝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팬들은 선동열 선수를 국보급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열 선수가 국보급 피처다 보니까 그의 언터치블한 그런 구위 때문에 많은 타자들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동열 선수가 불펜에 나와서 몸을 풀기만 해도 상대 타자들은 그때부터 기가 죽었다고 하죠. 또 저 같은 팬들은 너무 좋았던 것이죠. 실제로 1988년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선동열 선수는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이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명장이시죠. 김웅용 감독님이 불펜 대기를 시키자 상대방이었던 빙그레 타자들은 그로 인해서 경기를 그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해태는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가 불펜에서 몸을 푸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편에는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동열 선수와 최동원 선수는 둘이 맞붙어가지고 사상 최고의 경기를 펼친 적이 있죠. 87년 시즌에 연장 15회까지 갔고 2대2 완투 무승부 경기를 두 위대한 피처는 펼치게 됩니다. 이들의
뛰어난 경기는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주었었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아직도 제 가슴에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평정한 선동열 선수는 그 눈길을 해외 무대로 또 옮겨가게 되죠. 초기에 구단의 반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그는 주니치 드래곤스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적료로 3억엔의 임대 계약을 맺고 이제 일본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주니치는 팀의 그 에이스들이 차례로 달던 그 20번이라는 등번호를 선동열 선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선동열 선수가 조금 첫 해에 너무 긴장을 했을까요? 첫 해는 아주 안 좋은 그 경기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일본의 그 프로야구의 벽이 좀 높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선동열 선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팬들의 우려 또는 뭐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96년 그 시즌 그 평균 자책점도 5.50, 그리고 2군으로도 또 가서 패전 처리하는 그런 투수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96년 시즌이 끝난 후에 선동열 선수는 절치부심하게 됩니다. 그해 선동열 선수는 무려 3,000개의 투구와 엄청난 하체 단련을 하고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되죠. 97년 시즌에 1승 1패 37세이브, 평균 자책점 1.28, 놀라운 성적을 냈죠. 그 다음에 98년 시즌에 들어와서는 3승 무패 29세이브, 평균 자책점 1.48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일본에서도 최고의 마무리 선수이자 모두가 주목하는 놀라운 선수로 우뚝 서게 되었죠. 그러다가 99년 시즌이 끝난 후에 그는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지도자의 시절은 여러 가지 어떤 말이 많은데 실제 그 선수 시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은 저는 거뒀다고 보는데요. 2005년부터 삼성 라이온스의 감독을 맡아서 6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우승 2회, 준우승 1회의 아주 좋은 호성적을 거두었죠. 그런데 그 선동열 감독의 특유의 스몰볼 운영이 이 삼성 라이온즈 팬들한테는 좀 비판을 받는 소지가 있었고, 임기 말에 그 초창기와 같은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옮겨가서도 마찬가지로 기아의 여러 가지 어떤 선수 부상이라든지 호성적을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선동열 감독이 이제 초반보다는 후반에 이제 감독으로서의 좀 성과를 잘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국가대표팀을 맡아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시죠. 네, 오늘 선동열 감독님의 선수 시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무동산 폭격기 또는 아시아의 태양으로 불렸던 선동열 선수는 대한민국의 역시나 국보급 투수이자 피처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선수 시절에 비해서 감독 시절에는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동열 선수의 감독 시절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독 중에서 우승으로 이끌었던 뛰어난 감독이었고, 물론 선수 시절 대비해서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프로야구사에 한 획을 그었던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 스타를 생각할 때 그의 천부적 재능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선동열 감독은 천부적 재능 위에도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놀라운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는 자기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의지와 정신력의 그러한 산물을 통해서 뛰어난 선수이자 천재 선수로서 팬들의 가슴에 남아있게 됩니다. 선동열 선수가 그렇게 노력하고 뛰어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의 투수로서 우리 팬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힘차게 공을 뿌렸고 프로야구사에 아주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선동열 감독, 선동열 선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기 바랍니다. 오늘 선동열 선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사에, 프로야구사에 뛰어난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좋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저도 옛날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